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기자들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기존의 폭력적인 모습과 달리 오늘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강윤성이 취재진 앞에서 앞서 보인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강윤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들 앞에서 보인 여러 가지 행태들은 예.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 예. 예컨대 이제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전혀 어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언론 취재를 하는 그 사람의 그 뭐 마이크를 발로 찬다든가 네. 또는 뭐 자기가 사람을 1명이라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뭐 한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을 하고 약간 문이 열렸을 때 뭐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무모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 내부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러한 그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자기의 그 행동을 되돌아보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그 언론에 등장했을 때 이전에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들이 이렇게 좀 행동의 변화를 종종 보이기도 합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예, 그 최근 몇 년에 들어서는 많은 그 범죄자들이 뭐 조주빈을 포함을 해가지고 김태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썼을 때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유행병처럼 지금 보여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전 단계와 그리고 최근 몇 년에 있어서의 이런 그 범죄자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앞서서는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얌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그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글쎄 보인다라고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언제 돌변할 줄 모르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윤성에게는 일단 6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아찔한 혐의가 살인 예비 혐의거든요. 추가 조사에서 살인을 더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살인 이전에 최초의 그 제1 목표인 그 여성에 대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만나지를 못했고 이제 1차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서로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나는 장소가 이제 틀려서 만나지 못했다. 예. 이런 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피해자는 2명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그 여성을 포함을 해서 3명까지 어떤 그 위해를 가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살인 예비 업무를 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확하게 살인 예비 혐의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첫 번째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이 여성 예. 본래 그 목표를 했었던 이 여성에 대해서도 돈을 빼앗고 범행을 하려 했다라고 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살인을 하기 위한 그 예비 행동, 즉 다시 말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만날 그 장소를 정한다든가 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인 예비 혐의를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은 또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강윤성도 좀 충격적이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살인 예비 혐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방증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나올 때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그 자기 수감자들에게 자기는 나가서 뭔가를 갖다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고를 갖다가 했다는 그런 예.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어떤 이제 본인은 뭐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줄은 모르겠으나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정도의 원한을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돈을 만약에 2천만 원을 빌렸다면
그 2천만 원을 안 갚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을 살해할 이유는 네. 없단 말이죠. 더구나 그 2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가지고 갚으려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또 살해를 했다. 그렇죠. 이것은 네. 우리가 말이죠. 네. 지금 모든 피해자들이 다 전부 이제 그 살해당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강윤성의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번에 경찰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이 이 사람이 굉장히 허세가 있고 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경찰에다가 그 시신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다 싣고 와서 자수를 했지 자수했죠.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27년 정도의 그 수감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의도적으로 가석방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올 때 자기가 반성문도 쓰고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행영 성적을 올려 가지고 가석방을 하고 나온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시 본인은 교도소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 우리가 잘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부에 있어서의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허세나 과시, 욕 자체가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되면 뭐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그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이긴 하지만 주위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각 주에서는 선별적으로 또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사형을 네. 그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형을 집행을 한 명이라도 한다면 과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예.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오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의 의견이 또 이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마창진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에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통시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네. 거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됐냐면 2011년에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5년을 살고 나중에 이제 출소를 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그 과정인데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지 않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에 대한 어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고 예. 있는 그 상황이니까 본인이 지난 7월 21일에 전남 장항에 있는 이 아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주를 할 때 150만 정도 인출을 했으니까 지금 한 16, 7일 정도 어디서 뭐 먹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었을 네. 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자기 주거지와 5분 거리인 장흥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 당시의 상태가 술에 좀 취해 있었고 예. 술병을 들고 있고 옷가지가 있고 상당히 허름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수배 전단을 받던 그 당시의 경찰관이 이 사람의 걸음걸이라든가 예. 또는 인상착의를 주시를 하고 있다가 검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어떤 그 자포자기의 어떤 심정도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도주 하는 행각을 벌이다가 좀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방금 검거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저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 주변에서 좀 자포자기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강윤성의 경우에는 범행 이후에 자수를 했고요. 마창진은 도주를 하다가 붙잡힌 거거든요. 두 사람의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전자발찌를 끄는 건 공통점이거든요. 전자발찌를 끄는 것은 공통적이고 시기가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강윤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시 자기가 교도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자기는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자기는 바깥에서 뭔가 자기를 갖다가
허세를 떨어가지고 보여주고 더 큰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위치를 갖다 차지하지 않을까. 네, 인생의 절반을 또 교도소에서 그렇습니다. 보냈으니까요. 그것에 네.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 마창진이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아주 중벌을 받게 될 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범죄를 똑같이 저질르고 마창진은 바깥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예. 강윤성은 안쪽으로 이 방향성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마창진 경우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를 한 것이니까 교도소가 그만큼 익숙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기 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마창진은 지금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성폭행 혐의라든가 또는 뭐 전자발찌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이 전자발찌를 끊고 난 뒤에 도주하는 그 과정이 한 17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의 현재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동선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범행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